들은 지금 바로 내 사이트를 왼쪽 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십시오. 납치되면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노란색 3번을 뜻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국기에 보면 노란색 별들이 있는데 그 노란색이 나를 뜻하는 색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된 지 지금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를 들은 사람은 밤에 잠든 뒤에 잠든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침입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노란색 아들을 아는 분들은 회사에 내 아들이 출근하면 다 죽었다고, 출근하지 말고 내일 다른 사람을 출근시키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내 아들이 출근하면 회사에서 많이 납치되거나 살인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이 80명 정도가 죽거나 납치됐고 가짜가 80명이고 사망 신고된 내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A부터 Z까지 알파벳 자식들이 있었는데 많이 살인당하고 가짜 된 아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 가짜들이 속여서 다른 내 아들과 내 편을 계속 죽였습니다. 속아서 죽지 마십시오. 내 적들이 계속 속입니다. 내 아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내 아들인 척 사칭을 하면서. 제가 부자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한국이나 외국에. 네. 제가 이병철 회장이랑도 아들이 있었고 한국 회장들과도 아들들이 많았는데 한국 회장들이 지금 다 살인을 당했고 다 가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내 적들에게 3천만 명 정도가 살인을 당했다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 그 가운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내 적들이 전쟁을 준비를 40년 전에서 5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전쟁 준비를 했고 내 편과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계속 당하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내 적들이 만든 전쟁터고 어느 장소에서든 사람이 죽거나 납치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식당 안에서, 커피숍 안에서, 슈퍼에서, 지하철 창고 안에서, 다이소 안에서, 시장 안에서, 그리고 길에서, 골목에서 내 아들이나 내 편들이 계속 납치되거나 죽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내 아들이 몇 명이 납치가 됐는데 제가 미아동에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그런데 제가 갈 커피숍이 없습니다. 커피숍 직원들이 다 내 적이고 내 편이나 내 아들이 오면은 내 적들에게 납치됐습니다. 그 미아 맥도날드에도 내 편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유시장 우리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편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거기를 갔다가 또 많이 납치됐습니다. 그 미아 지구대에 있던 내 아들들이 많이 납치됐고 그리고 기동대에 있던 자주색 임세롱 유전자 엄마의 내 아들 7번들 경찰들 몇 명이 납치됐고 또 지구대에 있던 그 자주색 7번 내 아들 임세롱 유전자 엄마의 내 아들이 또 많이 납치됐습니다. 그 아들이 근데 살았을 때 내가 엄마인지 모르고 유전자 아빠 장씨라는 7번 장씨 백인 혼혈 유전자의 그 사람이 납치된 것을 모르고 내 적들에게 속아서 가짜 유전자 아빠에게 속아서 계속 내 적을 돕다가 내가 내 홈페이지를 알려준 날 다 납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지금까지 내가 그러니까 혼자서 알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홈페이지를 알려줬다고 그날 죽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괜찮아요. 그런 아들이 다 납치됐습니다. 내 적들에게 속아서 이용을 당하다가 이용이 끝나는 끝나는 시간이 제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처음 보이는 날 또는 제 홈페이지를 처음 알려준 날 아들 90%가 그날 납치됐고 그날 납치되거나 그날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를 알려준 일주일 뒤 안에 99% 아들이 납치되거나 살인당했습니다. 뭐 딸도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제가 제 홈페이지 1234yellowcom에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통일부가 다 죽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다 죽는 것 같이 보이는 듯이 그 건물 안에서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보통 건물 안에서 그렇게 연기가 나는 건물이 없습니다, 한국에. 무슨 공장도 아니고 무언가를 태워야지 나는 되게 심한 연기가 건물 안에서 나고 있는데 통일부 안에서 뭘 태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정부 과천청사의 통일부 전체가 2024년에 살인을 당했고 제가 그것을 신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또 죽었는지 그러니까 제 적한테 2번을 죽었는지 한 번을 다 죽었는지 2번을 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700명 넘는 직원들이 다 죽었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건물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든 내 아들이나 꼭 제 아들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천만 명의 내 적들에게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사람이 죽거나 납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용진이 내 편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용진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서 내 편인 척 속여서 또 내 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가족 몇 명이 제 아들을 낳았는데 저랑 살고 있는 양엄마가 정용진에 연결된 가족인데 양엄마가 제 아들을 낳고 제 아들을 다 죽입니다. 본인이 낳은 제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죽이려고 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족이 왼쪽 가족을 다 살인을 하는데 왼쪽 가족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용진 연결 그 가족과 또 정용진도 그러니까 같이 죽입니다. 내 아들을. 본인 연결된 가족들인데 같이 죽이고 이용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내 외국 부자들을 더 죽이려고 다른 내 외국 아들을 더 죽이려고 그렇게 속여서 낳고 그리고 속여서 저한테 낳겠다고 허락을 받고 낳은 것도 아니고 허락 없이 몰래 나가서 몰래 키우다가 내 가족인 척 속이고 그 뒤에 속일 대로 다 속여서 본인들이 얻을 것을 다 얻어내고 외국을 더 속여서 내 편인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그 뒤에 계속 죽인 것입니다. 죽이고 바꾼 것입니다. 내 가족을. 내 유전자들을. 그래서는 지금 호적 양엄마가 또 저를 밤마다 잠든 뒤에 계속 주사를 찌르거나 또 뭐 너무나 많은 테러 방법으로 저를 장애인 만들듯이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이제 죽을 만큼 테러를 끝없이 했습니다. 한 30년 넘게 지금 양엄마랑 제가 1988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뭐 한 몇 년도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떨어져 살았던 기간 제가 확실히 덜 테러를 당했고 양엄마랑 둘이 살기만 시작한 2011년부터 2025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거의 제가 집 안에서 양엄마한테 매일 테러를 당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많으면 3번 정도까지 하루에 테러 당하는 횟수가 그렇게 테러를 당했고 2025년에는 제가 인제 많이 테러 당하는 걸 알고 많이 조심을 하고 많이 막고 있어서
테러 당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2025년에도 계속 세게 주사 테러를 당했고, 잠든 뒤에 저를 목을 주사를 찌르거나 끔찍한 방법들로 저를 계속 아프게 해서 제가 많이 몸이 아픈데, 치료해 줄 의사가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지금 못 받은 지 14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자 유전자와 제가 자식이 있는 것은 꿈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된 지가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2023년에서 2024년인데, 한 명도 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한 아들들이 많았는데, 뭐 알고 보니 제 유전자 친할아버지가 성기가 큰 분이었습니다. 세계 부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뭐 알고 보니 삼성 이병철 회장님에게 많은 삼성을 만드는 돈을 투자했던 분이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 왕이셨는데 50년 전에 일본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기가 크고 똑똑하고 잘생겨서 뽑혔던 왕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유전자의 덕으로 일본이 부자 국가가 됐습니다. 가난한 섬나라 국가에서, 아시아 섬나라 국가에서 부자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 부자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많이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저희 할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또 일본을 빼앗으려는 나쁜 한국 사람들과 또 다른 외국 사람들 몇 명이 짜고서 저희 할아버지를 죽였고, 그 뒤에 이제 또 뭐 조선일보 뭐 여러 한국인 언론사를 다 살인을 하고, 회장들을 다 살인을 하고 가짜로 만든 뒤에 다 속였습니다. 역사책을 다 바꾸고, 역사책이 그 당시에 교과서 그런 게 만들었을 때가 아마 언론사들이 이제 거짓으로 만든 게 역사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든 사람들이었고, 저희 할아버지와 제 유전자 가족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평생을 살았고, 저 같은 경우는 2살에 첫 양부모가 살인을 당하면서 제가 납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49살인데 시집을 못 갔습니다. 내 적들이 끝없이 살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무서워서 제가 또 시집 못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데 다행히 제가 몇 년 전에 아파서 24시간 기절했을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서울에.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진이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낀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태어나 지진 난 거 처음 봤거든요. 정말 지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기절한 날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서 제가 24시간 잠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왜 지진이 나지? 그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분명히 내가 기절해서 지진이 난 걸 저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딱 지진이 났을 때 그 전에 한 2년 전 정도, 3년 전부터 계속 날씨가 제가 갑자기 집 앞에 딱 나가면 갑자기 비가 내린다던가 눈이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막 구름이 나를 따라다닌다거나, 구름이 막 저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의 구름,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계속 날씨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보고도 저는 이제 홍수가 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믿듯이 저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진이라 아니 어떻게 날씨가 나한테 맞춰 주지? 그런 일은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계속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정신이 희미해져서 내가 뭘 헛것을 생각하나 헛것이 잘못 보이나?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가 보다. 내가 많이 정신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아픈 거라고 아파서 뭔가 잘못 착각을 하는 거라고 오해가 아니라 우연을 우연이 아닌 것을 우연을 우연이 아닌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날씨가 계속 저한테 맞춰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날씨로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2 년을 이렇게 매일 봤는데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산 안 갖고 제가 한동안 한 3년 전, 4년 전에는 그 큰 캐리 지금은 장바구니 같은 다 바퀴 달린 시장 바구니 같은 거를 제가 큰 걸 끌고 다니는데 양엄마가 하도 테러를 해서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양엄마가 다 테러하거나 버려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옛날에 우산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우산을 안 들고 나가는 날은 비가 온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도 안 믿었는데 지진이 있는 날 기절을 했는데 지진 때문에 제가 깨어서 그날 이제 바로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저녁밥을. 저녁 식당 문 닫기 직전이었어 갖고 그 시간이. 제가 굶으면 하루 정도 굶었었나 봐요. 돈도 없고 먹을 힘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굶어서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기운이 없으면 잠들다가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자다가 죽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렇게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집안에서 매일 같이 살고 있는 양엄마가 저를 죽도록 테러하는 그렇게 심하게 테러하는지는 몰랐어요. 양엄마가 저를 목을 조르는 어떤 폭행을 눈에 보이는 폭행을 2011 년에 인제 처음 눈에 보이게 한 폭행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제 좀 무서워하고 인제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매일 저를 테러하는지는 몰랐거든요, 밤마다. 근데 어떻든 그래서 2015 년에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오늘 죽을 거 몸이 너무 아프다.' 근데 양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여동생도 호적 여동생이 양엄마의 딸도 아니고 제 유전자도 아닌데 살았던 양아빠의 딸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막 호적 여동생이 어떻게 또 몇 번을 바뀐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러면서 호적 여동생도 내 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2015 년에는. 뭐 지금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그 여동생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추리를 할 뿐인데 추적을 하고 추리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돈이 없는데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전화번호를 양엄마가 다 훔치고 전화기를 다 부셔버려서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예전에 한 20대 30대 알던 사람이 전화번호에 한 1,000 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20대 30대 때. 그런데 활발하게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40 대가 됐는데 전화할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도움을 구할 곳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사귀었던 남자가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연락처를 잊어버린 게 아니죠. 양엄마가 다 없앴고 전화번호를. 그런데 뭐 어떻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인제 오랫동안 안 만나서 '내가 기억에서 좀 희미해졌나 보다.' 그래서 '잘 살고 있겠지. 누군가랑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뭐 '나를 찾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명은 납치되고 몇 명은 이제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살인한 조직에 저랑 살고 있는 양엄마와 양엄마 가족들이 있었고 정해진 조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적들을 인제 쭉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2015 년에 오늘 죽을 것 같고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고 도움 구할 사람이 없고 그냥 무조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집안에서 내가 왜 호적 가족한테 살인을 당해야 되지? 근데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나는. 그리고 맛있는 뭐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나? 맛있는 식당에 가서 혼자서? 그런데 그때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연락이 안 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지 하루 동안? 가족도 없고 나는. 나를 죽이는 가족밖에 없고 호적 가족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 봤더니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죽는다면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인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음식 테러를 계속 집안에서 당하고 주사 테러를 당하고 또 공기 테러를 당하고 집안에서 끝없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거를 제가 정확히는 몰랐는데 분명히 양엄마가 내 음식에 약을 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눈으로 한 번. 그래서 인제 그 뒤로 제가 양엄마가 주는 음식을 안 먹었었는데 2011 년부터. 그래서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제가 집에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영양 실조가 되게 심했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아시아나 폭파 사고가 있어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테러는 누가 일으킨 걸까?' 해서 그걸 조금 이제 어떤 힌트 어떤 뭔가 누가 알려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TV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보다가 약간 눈치를 봐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인제 뭐 그런 것들을 뭔가 쪼끔이라도 그냥 추리를 하게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그 음 공항이나 그런 쪽을 가서 계속 어떤 것들을 제보했어요. 그래서 저랑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냥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피해자들한테. 그때 아시아나 폭파 사고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폭파가 되면서 한 200명 넘게 추락해서 죽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인제 저는 피해자들이 있는 그런 사고를 인제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이 되게 아팠는데 아픈 몸으로 나랑 상관없는 곳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근데 뭐 그때 제가 말한 게 뭐 별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대한항공 조연아 씨가 또 뭐 또 구속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검찰에 글을 썼어요. 아시아나 폭파 사고에 이어서 대한항공 조연아 씨가 구속이 되는 것은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을 공격하는 어떤 나쁜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검사에 글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 조연아 씨랑 저랑 아무런 연결이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결이 있었지만 정말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쓴 뒤에 조연아 씨가 구속에서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3 번씩 정도 찾아갔거든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아픈 몸으로, 정말 아픈 몸으로 갔고 교통비도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일 죽어도 어떻든 난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특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 개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을 쪼끔 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그런 일들을 좀 남을 돕는 일을 했거든요, 체력이 되는 만큼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뭐 또 뭐 메르스 바이러스 테러가 있으면서 뭐 종합병원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뭐 그런 테러 정보가 있어서 제가 또 그걸 알아내서 그거를 뭐 금감원이나 뭐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었어요. 중간에 신고를 했고 그러다가 했는데 신고를 하다가 제가 그걸 또 어느 해외 어느 어떤 곳들에 이메일을 썼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도 제가 해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부자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글을 몇 번 쓴 뒤에 메르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왜 메르스가 멈추지?' 그러다가 또 인제 세월호가 사고가 있어서 세월호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광화문에 피해자들이 모인 천막이 있대요. 그래 갖고는 제가 거기를 갔는데 천막에 뭐 이렇게 피해자들을 만나 보고 또 거기 피해자들 가족들이 뭐 모여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론사들 뭐 이렇게 기자분들이랑 모여서. 근데 거기도 제가 한 3-4 번을 찾아갔거든요, 세월호 피해자들한테. 그런데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눈치로. 몇 번을 가 보니까 피해자한테 제가 막 물어봐요, 가면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를 물어보면은 피해자들의 이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나?' 그러고 그냥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다가 알게 된 건데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다 쇼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죽었던 가짜 사고였던 거예요. 근데 뉴스가 짜고서 사고를 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뉴스가. 뉴스는 이제 뭐 아나운서들이라든지 뉴스 관계자들이 조금씩 계속 기간마다 바뀌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적이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뉴스가. 공중파 뉴스들이랑 언론사 몇 개의 뉴스들이. 그래서 뉴스들하고 그 당시 어느 경찰하고 짜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음모였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일단 그 당시에는 세월호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사람 명단이 한 명도 그런 이름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그 뒤에 근데 제가 무슨 라면을 먹다가 편의점인가 슈퍼에서 산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이 불량식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양 엄마가 응급실 갈 돈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계속 아팠지만 응급실 갈 돈이 없어서 응급실을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갔을 때는 그 당시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영양실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링겔만 그때 맞고 그냥 집에 왔는데 좀 덜 아파서 금방 덜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불량식품이 있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식약청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병원도 갔다 왔는데 그럼 피해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전화했더니 10,000원이라는 거예요, 피해 보상금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피해를 당했는데 병원비도 안 나오는 10,000원을 준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식약청이랑 무슨 또 어디지? 그 시청이랑 제가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물을 못 마셨었거든요, 한 8년 넘게. 수돗물이 되게 더러웠어요, 저희 집 수돗물이. 저를 괴롭히는 제 적들이 제가 물을 못 마시게 정말로 저 8년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수돗물을 먹으면은 목이 쉬더라고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목이 쉬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무슨 그때 그 당시 코카콜라인가 되게 단 음료 캔 2개밖에 안 먹었어요, 하루에. 근데 이걸 1년을 먹으니까 입안에서 막 단내가 나면서 미치겠더라고. 토할 것 같고.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었고, 난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버텼어요, 제가 몇 년을, 14년을.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버텼는데, 2023년에서 2024년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리고 외국에.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2023년쯤에, 2024년 그 사이에 알게 된 것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손녀인 줄 알았어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이병철 회장이야 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소개를 하진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이라고. 그런데 제가 얼굴을 기억을 해요. 그분을. 아주 또렷이 기억한 거 아닌데 좀 희미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그분이 날 찾아왔었으니까 내 할아버지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삼성 이병철 회장님은 제 유전자 사촌이었고, 그리고 2025년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과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공수정 된 아들이. 그걸 2025년에 제가 알게 돼요. 제가 제 나이 49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억울했어요. 제가 20살에 이것들을 다 알았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 수 있었고, 조금 더 내 사람들이 덜 죽을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아이를 낳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허락 없이 사람들이 막 제 아이를 낳아놨어요, 다. 그리고 제 일본 왕이 제 유전자 할아버지였는데, 친할아버지였는데, 일본 왕을 죽인 사람이 그 뒤에 있던 일본 왕이었거든요. 지금 일본 왕의 호적 아버지랑 그 호적 엄마,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 적인데, 제 적이 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일본 왕이. 저는 그게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낳았어요.